오늘은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하고 출력하고 그럼 이제 끝나요. 돈을 그리는 건 이제 의미 없고요. 치수 기입은 한 3일 정도 할 거예요. 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죠.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대각선으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복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카피. 자, 그 다음에 어레이 5개. 자, 그러면 금방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치수 기입을 할 때는요,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 문자 쓰는 게 있고 그 오른편에 보면 디멘전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치수 기입 명령어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퀵딤을 사용하셔도 좋고, 여기 눌러 보시면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치수라는 건 내가 원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를 선택했습니다. 두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치수의 위치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치수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원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먼저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가 두 번째로 클릭됐으니까 두 번째 치수 원점. 첫 번째니까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첫 번째 화살촉, 두 번째 화살촉, 치수선, 치수 문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치수를 하는데 오른쪽을 먼저 클릭했습니다. 왼쪽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길 첫 번째로 먼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원점,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첫 번째 화살촉, 두 번째 치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화살촉. 얘가 치수선이에요. 치수 문자가 있는 이 선, 얘가 치수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너는, 여기를 살펴보면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는 대체적으로 선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너, 얼라인은 직선에 대한, 그 다음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이건 곡선에 대한, 그 다음에 조그, 여기까지가 곡선에 대한,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고요. 이렇게 치수가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같은 경우 이렇게 세로를 찍으면 세로로 치수가 나옵니다. 가로로 클릭하면 가로 치수가, 세로를 클릭하면 세로 치수가. 제가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잘랐습니다. 다시 볼까요?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치수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라이너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제가 이쪽을 다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트림. 자, 먼저 라이너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 OR 또는 Select Object. 객체 선택. 자, 여기서 그냥 엔터. 그러면 Select Object to Dimension. 치수를 넣을 객체를 선택. 객체를 클릭하면 한 번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엔터, 그 다음 클릭. 제가 얘를 선택할 땐 여기를 클릭했고요.
얘를 만들 땐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얘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그러면 끝점이 가장 가까운 쪽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랬더니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mText, 텍스트 앵글은 이렇게 세 개 항목은 치수 문자에 관련된 항목이고, horizontal, vertical, rotated는 치수선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먼저 mText를 보실까요? 그러면 이처럼 여기다 이렇게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 줄이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요. 텍스트는 싱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어떤가요? 한 줄 써지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앵글이요. 45도. 그랬더니 문자가 45도 이렇게 돌아갔네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명령어 알아요. 텍스트 에디터요. 텍스트 에디트. 클릭하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는 거 맞습니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수정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수정이 돼요.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근데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숫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숫자예요. 원래 숫자는 어떻게 바꾸냐면 내용을 이렇게만 쓰면 돼요. 내용을 이렇게 쓰면 길이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전체 선택하고 열고 그 다음에 닫고 숫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라색이죠. 글자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길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치수를 만들어서 넣으면 원래 길이가 나와요. 이게 원래 길이란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얘 원점을 이렇게 바뀌면 자동으로 숫자 바뀌죠. 자동으로 숫자 바뀌죠. 이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란 뜻이에요. 그걸 누가 담당한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고. 자, 안 되는군요.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봅시다. 여기도 열고 닫고. 자, 여기도 열고 닫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각도는 선택해 보면 여기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로테이션이라는 값 보이시나요? 0도. 돌아간 거 보이시죠? 45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로테이션에서 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원래 길이로 다 바꿔보시죠. 라이너. 자, 두 점을 클릭했습니다. 자, mText 텍스트 앵글은 치수 문자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horizontal, vertical, rotated는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orizontal이 수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수선을 무조건 수평으로 놓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빼도 지금 기울어지지 않죠. 오로지 수평으로만 놓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와 같이 수직으로 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두 개 해보시죠. 라이너 점을 클릭했습니다. 로테이티드요. 회전이란 뜻입니다. 회전이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로테이티드. 지금 이 선은 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다가 45도. 자,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제가 미드 포인트로 해서 트림을 지웠습니다. 각도 몰라요. 자, 먼저 이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각도를 몰라요. 자, 다시 보십시다. 점을 두 개를 찍었습니다. 로테이티드. 각도를 몰라요. 그죠? 그냥 점 두 개 찍으세요. 그냥 점 두 개 찍으세요.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각도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점 두 번 찍으면 각도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이 방법까지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는 끝났습니다. 얼라인입니다. 얼라인과 라이너는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근데 자, 여기 기울어진 부분들, 얼라인은 각도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냥 두 점을 클릭하면 기울어진 부분의 치수가 이처럼 나오게 됩니다. 정렬이란 뜻이죠. 이렇게요.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평 치수나 수직 치수는 못 뽑아냅니다. 온라인이니까 두 점 사이의 정렬입니다. 로테이티드 명령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는 분명히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뽑습니다. 그죠? 근데 얼라인은 그렇지 않아요. 얼라인은 수평과 수직을 뽑는 게 아니고 비스듬한 면을 뽑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라이너 안 쓰고 얼라인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앵귤러는 각도네요. 자,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두 점 사이, 그러니까 두 선 사이의 각도를 뽑아줍니다. 선 두 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위가 이렇게 4개의 방위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선을 클릭하지만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4방향으로 치수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와 자, 여기서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점 3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의 방향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원을 그려봤습니다. 반지름 20. 자, 이번에는 라디어스요. 반지름이요. 원을 클릭한 다음에 원 안쪽에 치수를 넣어 보세요. 원을 클릭하고 원 바깥쪽으로 치수를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치수가 들어갑니다. 서클 하나 더 그려볼까요? 다이아메타 지름 치수입니다. 원 안쪽으로 넣어 보세요. 원 바깥쪽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홀을 하나 그려보죠. 아크. 이런 아크에도
지름이나 반지름은 들어가요. 지름, 아니 이건 반지름이죠. 그 다음 지름, 근데 지름은 중심을 지나서 반대편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아크를 이렇게 두 개 그렸는데요. 여기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치수가 나오고, 아크 랭스는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얼라인은 이거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현은 줄이라 그랬죠? 양 끝을 매달아서 팽팽하게 조이면 일직선이 된다 그랬어요. 양 끝을 매달아서 팽팽하게 조이면 일직선이 되죠. 이게 현이죠. 얘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치수에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 이해되시죠? 자, 호의 길이도 한번 해보시죠. 원래 반지름은 이렇게 넣어야 되고 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안에 들어갔을 때.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반드시 중심에서부터 그리셔야 돼요. 지름은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가 큰 경우 거의 선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 반지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가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으로 놓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것도 KS 통치기에는 맞지 않아요. 중심선이 멀리 있을 경우 설계자는 중심선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조그예요. 조그드라고 되어 있죠.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선 당겨오기입니다. 이 조그드는 반지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의 위치가 원래는 저기 멀리 있잖아요. 저기 멀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클릭해 줍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그럼 중심선의 위치가 이렇게 딸려와요.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위치 지정해 주고 이렇게 꺽쇠 번개 표시를 해주면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제물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꺽쇠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얘만 있을까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볼까요? 여기 여기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볼까요? 여기 세 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 과제물을 한번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한번 넣어 보시죠. 또 보실까요?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할 겁니다. X라인 명도 90도, 옵셋 100mm. 이것도 예전에 그려봤어요. 옵셋 10mm, 트림, 라인,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이요. 자, 미러, 카피, 트림, 자, 기억나시나요?
기다란 봉 있죠. 길다란 봉을 도면에 그릴 때 너무 길어서 도면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르는 겁니다. 설계자가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을 이어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실제로 더 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치수를 고쳐야 돼요. 자요. 1000mm네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버스 위에 보면 길다란 봉 있잖아요. 그죠? 손잡이.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어떻게 설계해요? 축척대로 줄여버리면 선으로 그려야 돼요. 봉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잖아요. 근데 치수는 1000mm를 썼고, 설계자는 이걸 땡겨왔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바로 여기요. 딤, 조그, 라인이요. 자, 여기 있는 조그는 뭐예요? 원에 대한 조그. 여기 있는 조그는요, 선에 대한 조그. 자, 선을 클릭합니다. 누구? 치수선을. 그 다음에 커서를 떼세요.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오스냅이 중간에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오스냅이 끝으로 들어가요. 커서가 조그가 오스냅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스냅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클릭. 그럼 커서 위에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요. 얘가 치수선이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이렇게 당겨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더 멀리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도면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요. 요 두 개는 보조 치수입니다. 주 치수가 아니고 보조 치수요. 이 두 개는 단독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치수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치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지껏 우리가 봤던 치수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죠? 원점 두 개 클릭하고 그리고 치수선 위치 지정해주고 그러면 치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보조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수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개는 어떤 치수의 보조 치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명령어들로 치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하나 만들어 놓으시죠. 컨티뉴는 치수가 이어진 치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치수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이렇게 치수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면 이쪽으로 나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너, 제가 왼쪽을 첫 번째로 찍었고 오른쪽을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치수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컨티뉴. 그러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굉장히 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거꾸로 하죠. 이렇게 거꾸로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컨티뉴. 두 번째 거꾸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명령어 보시면 셀렉트 있습니다. 선택하기요. 이렇게 다시 재지정해 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했어요. 컨티뉴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다시 지정해서 거꾸로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셀렉트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치수를 넣어야 할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걸 지웠어요. 그러면 얘는 못 찾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부터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걸 지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못 찾아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라고 뜹니다. 다시 선택해주면 얼마든지 이어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마지막 거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얘는 못 찾습니다. 이번엔 베이스 라인입니다. 베이스 라인은 치수가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이스 라인이에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첫 번째 치수 보조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쭉 뻗어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보실까요? 제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이렇게요. 여길 첫 번째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똑같이 셀렉트 다시 지정하니까 어떤가요? 다시 재지정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지워봤습니다. 못 찾네요. 그죠? 마지막에 만든 걸 지워버리면 베이스 라인도 똑같이 못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지정해주면 다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컨티뉴로 먼저 기본적인 치수를 넣고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위치 지정해주고 다시 컨티뉴로 다시 베이스 라인으로 치수 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베이스 라인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간격이요.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 라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이스 라인이 아니어도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좀 들쭉날쭉하게 넣어봤어요. 이건 베이스 라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어봤습니다. 좀 간격이 들쭉날쭉하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죠.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요. 요거. 조그라인 바로 왼쪽에 얘가 치수선 간격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기준이 될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간격을 여기서 쓰면 됩니다. 8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얘하고 단 차이가 났네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엔터, 8mm 엔터. 그러면 다시 맞춰지겠죠. 그죠? 다시 볼까요? 자, 베이스 라인. 얘도 지워야지. 자, 베이스 라인.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딤 스페이스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간격 7mm.
그럼 한 번에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간격을 크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그 간격이 어딘가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크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자, dimStyl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디멘전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dimStyle 매니저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current dimStyle이 ISO25예요. 얘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modify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 사정이 나옵니다. 얘를 한 번에 다 못해요.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배울 겁니다. 자, 그 중에 라인 탭으로 갑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다 여기 라인에 조절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베이스 라인의 간격 얼마로 되어 있나요? 3.75mm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간격을, 이 값을 크게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8mm. 자, OK, 클로즈,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애초에 dimStyle에서 간격을 크게 주든가 아니면 여기 dimSpace에서 간격을 조절하던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치수를 넣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요.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dim 브레이크입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 얘가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dim 브레이크입니다. 누가 브레이크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치수 보조선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 선택합니다.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여기가 통과할 겁니다. 네. 다시 볼까요? dim 브레이크, 여기에 브레이크가 돼요. 누가 통과해요? 얘가 통과해요. 다시 봅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됩니다. 누가 통과해요? 얘가 통과해요. 어떤가요? 치수선이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예제는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제인데,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죠. 옵셋 10mm, 옵셋 5mm, 그리고 50으로 줬네. 이렇게요. 3mm 라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뾰족하게요. 얘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는 게 좋습니다. 라인, 서클 3mm, 5mm.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뿔입니다. 원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원뿔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병목이라고 불러요. 병의 목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좁아지죠. 그래서 교통이죠. 교통체증을 병목현상이라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병목현상이죠.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바뀌었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좁고. 근데 영어로 테이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런 테이퍼진 부분에 대한 치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넣겠죠. 그죠? 너무 크다. 네, 스케일로 키워야 되겠네요. 스케일 한 3배만 키워보죠. 너무 작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mm.
자, 수정을 해줘야죠. %C 여기도 %C. 얘네들은 중심선이니까 레이어도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근데 테이퍼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평일 때 혹은 수직일 때.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이 이렇게 수직이거나 이렇게 수직일 때만 쓰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럴 때는 치수를 기울임 치수를 써야 됩니다. 얘요. 오빌크입니다. 오빌크.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오빌크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60도 간격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얘가 로테이트 되어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각도가. 자, 선택하고 오빌크 객체 선택하고 30도 다시 오빌크 선택하고 60도 치수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치수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테이퍼졌구나, 기울어졌구나 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센터라인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센터 마크요. 중심선 마킹하기입니다. 클릭. 중심선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네들은 중심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면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크로스 사이즈 0.1배, 자, 0.5배. 그럼 여기 가운데 크로스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0.1배. 그 다음에 갭, 요 사이 간격이요. 여기 간격. 그 다음에 레프트 익스텐션, 여기 바깥쪽으로 빠지는가.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로 간격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는 냅두고 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두 개의 선에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센터 라인입니다.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그럼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카피. 원의 경우는 명령어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명령어냐면 dim cn이라는 명령어와 dim center라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간격을 뜻하고 얘는 중심선을 뜻합니다. 근데 굳이 이 명령어는 안 써도 좋아요. 이거 dim 스타일로 설명할 겁니다. dim 스타일입니다. 치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D예요. 아까 써봤습니다. 자, dim 스타일로 들어가 보죠. dim 스타일 modify. 자, 실행해 보시죠. 여기 심볼 앤 에러우요. 심볼 앤 에러우. 심볼 기호와 화살촉. 여기 보면 에러우 헤드라고 해서 화살촉이 나와요. 화살촉의 크기가 있고 그 아래 센터 마크가 있네요. 여기요. 이게 간격입니다. 얘가 중심선 마크의 간격입니다.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5mm로 두고 한번 적용해 보죠. dim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디가 2.5mm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이렇게가 2.5mm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2.5m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5mm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2.5mm가 아니고 제가 10mm라고 해봤습니다. 다시 dim center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면 마크로 되어 있는데 라인으로 놔봤습니다. 2.5mm 라인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딤 센터 이렇게요.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 2.5mm, 그 다음 2.5mm 간격 띄우고 선을 쭉 그립니다. 그 다음 원 밖으로 2.5mm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원을 좀 더 키워보죠. 이렇게 딤 센터 이렇게요. 중심에서 2.5mm, 그 다음 간격 2.5mm 쭉 선을 그리다가 원 밖으로 2.5mm.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상하게 그린 게 있습니다. 얘는 주로 기계 쪽에서 씁니다. 기계 쪽에서 쓰는 거예요. 건축 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공차라고 합니다. 이건 형상에 대한 공차예요. 공차라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허용 범위를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한자로 공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양에 대한, 그러니까 모양, 위치, 자세, 그 다음에 형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걸 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심볼 보이시죠? 여기 심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각각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자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중심축, 동심, 대칭, 평행, 직각, 각도, 원통, 평면, 원형, 그 다음에 흔들림, 뭐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쭉 있어요. 원래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기계 쪽에서는 얘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계 쪽 전공자고 그 다음에 정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라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가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쓰지 않았어요. 안 썼는데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그 방산산업 있죠. 미국으로부터 혹은 소련으로부터 방산산업이 그 기술 전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그 얘기를 왜 안 쓰냐, 있는데 왜 안 쓰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산이 뭐예요? 총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러니까 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밀도 아니고 초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쓰는 겁니다. 요즘은 기능사 시험 볼 때 얘를 넣어야 돼요. 기계 쪽에서 주로 써요. 가장 쉬운 거, 얘가 직각도입니다. 직각이에요. 두 개의 부재가 이렇게 직각을 맞출 때 쓰는 겁니다. 직각으로 서로 맞춰주세요. 공차는 0.23mm 이내로 공차를 맞춰주세요. 데이텀, 그 기준면이죠. A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얘가 치수 공차입니다. 원래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라인. 자, 그러면 두 선이 직각이죠.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 톨러런스, 화살표는 데이텀 트라이앵글, 그 다음 니어레스트, 여기에다가 데이텀 아이덴티 A, 이렇게요. 여기가 기준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거고, 다시 큐리더, 이거 그 다음 데이텀 트라이앵글, 이렇게 직각도 0.23 A면을 기준으로 이렇게요. 이동해 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있는 면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A면, 기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데이텀으로 하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서로 직각을 이루어지는데 0.23mm, 23도가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각도니까 23도 내외를 A면 기준으로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씁니다. 건축이나 다른 데선 쓸 일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